동북아시아 주변은 왜 이렇게 강한 나라들만 있을까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비대칭 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주변국들의 견제에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는 꾸준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 열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군사적 지위는 모두 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중 러시아의 강력한 해상 전력과 항공 우주 기술은 현재에도 세계 양대 산맥으로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한데요. 오늘은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러시아의 해군 군사력 중 하나인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러시아 언론인 리아 로보스티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수상이 인터뷰한 내용에는 러시아 국방 예산의 40% 이상이 러시아 해군에 쓰여질 것이며 그중 대부분이 전략 잠수함의 개발 및 건조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여러 대의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과 4세대 야센급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보레이급에 장착될 불라바 탄도미사일의 테스트도 동시에 실시 중입니다. 과거 이바노브 부수상이 북해 및 태평양 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힌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은 델타3급 및 타이푼급 전략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199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기종으로 불라바 탄도미사일에 맞도록 디자인된 잠수함입니다. 원래는 프로젝트 935라는 계획 아래 SSN-28 바크라는 이름의 미사일과 동시에 개발 중이었지만 바크는 취소되고 대신 불라바 30 미사일로 대체되자 잠수함도 프로젝트 955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디자인과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이 바로 보레이급 잠수함입니다. 보레이급의 성능 제어는 길이 170m, 폭 13m, 승조원은 107명, 최대 자망 깊이는 450m, 최대 자망 속도는 29노트입니다. 공격 무기로는 16대의 불라바 탄도미사일과 6개의 어뢰 발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상 배수량 기준으로 14,720톤인데 13,500톤의 델타3보다는 크고 23,200톤의 타이푼급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최신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보레이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전의 어느 잠수함보다도 더 조용한 자망이 가능하고 소나에 걸릴 가능성도 덜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체가 소음을 줄이도록 설계되었고 펌프제트 방식의 구동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레이급의 건조비는 대당 미화로 8억 9천만 달러로 하나 1조 700억 원입니다. 그 외에 보레이급의 운용, 보급 및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등의 비용으로 미화로 10억 달러가 추가 투자될 것이라고 러시아의 이바노브 부수상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보레이급 이전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푼급 잠수함입니다. 1970년대 미 해군이 구형 대잠 구축함을 대체하고자 최신형 대잠 장비를 탑재한 스프런스급 구축함을 완성하여 실전에 배치하면서 소련 해군은 기존의 전략 원잠으로는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새로운 전략 원잠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로젝트 941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략 원잠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와 은밀한 작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련 해군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소련 해군은 미 해군과 나토 동맹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아예 대서양으로 진출하지 않고 깊은 바다로 잠수하여 장기간 조용히 대기하는 전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은 존재하였지만 보유한 전략 원잠의 성능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소련 해군의 전략 원잠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액체 연료 방식이었으며 고체 연료 방식은 양키2급에 탑재하는 R3인 스나이프 탄도미사일이 유일했습니다. R31 탄도미사일에 이어 등장한 R39 스터전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9,000km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무게가 100톤에 이르는 초대형 미사일로 소련 해군의 델타급 잠수함에는 탑재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소련 해군의 기존 전략원잠보다 훨씬 큰 초대형 전략원잠이 필요했는데요. R39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깊은 바닷속에서 승조원이 장기간 작전하면 함내 공간이 충분히 커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작한 프로젝트 941 전략원잠은 웬만한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4만 톤급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해군은 나토에서 분류하는
아쿨라 공격원잠과 혼동하도록 고의적으로 이 전략원잠에 러시아로 상어를 뜻하는 아쿨라라는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나토는 소련 해군의 아쿨라 전략원잠을 타이푼급이라는 명칭을 붙여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타이푼급 전략원잠은 넓은 개인 공간은 물론 체육시설, 사우나 등 편의시설도 미 해군 잠수함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소련 해군은 덩치가 큰 타이푼급 전략원잠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눈에 잘 띄는 주요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북극의 빙하 밑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성능과 화력을 자랑하던 타이푼 잠수함이었지만 막대한 유지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소련의 체제가 붕괴하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타이푼 잠수함은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귀신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라고 하면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었겠지만 현재 냉전 시대가 지나간 만큼 현재 러시아는 효과보다는 효율을 앞세운 무기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롭게 추진한 것이 보레이급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새롭게 추진된 보레이급 잠수함에 탑재할 미사일도 동시에 개발 추진했습니다. 블라바엠 미사일은 토포램을 기반으로 만든 보레이급 잠수함 전용 탄도미사일로 8,000km의 사정거리에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 3단 미사일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경제공황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미화로 4,250억 달러, 하나로 510조 원어치의 예산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 중 40%가 해상전력에 쓰여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해상전력을 키운 뒤 보레이급 같은 잠수함들은 전략무기로서 대서양 북극해 베링해를 관할하는 북해 함대 및 우리나라 근처 동해 및 태평양을 관할하는 태평양 함대에 배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가 대서양의 미국과 유럽 및 태평양의 미국과 중국 세력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두말할 필요 없는 해군 강국인 미국과 6,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발표한 중국을 비롯해서 작지만 강력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을 가진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가세해서 한국의 동해앞바다는 한층 더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수년 전부터 러시아 해군이 사실상 핵심 전력을 잠수함으로 꾸리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현재 운용 중으로 예상되는 원자력 잠수함 종류만 무려 8가지에 이릅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포함하면 10여 종 이상으로 러시아는 잠수함 종합 선물 세트를 보유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군이 LA급 공격원잠과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냉전시대 러시아 해군은 미 해군에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슈퍼캐리어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러시아도 나름 미국을 따라한다고 항공모함 중심의 함대를 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자금력에서 모두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서 항모 보유에 대한 꿈을 접고 미국에게 지지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선택은 공격무기에 대한 전략자산 확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수함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대한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으로 미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공격 잠수함을 호위할 호위 잠수함 전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다른 해상 전력이 보호하는 특이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들 잠수함을 하이급, 로우급으로 구성해서 총 5가지 클래스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로는 하이급 전략원잠 타이푼급, 로우급 전략원잠 델타급, 로우급 전술원잠 오스카급, 하이급 공격원잠 시에라급, 로우급 공격원잠 아클라급 등이 있습니다. 전략원잠은 SLBM이 장착되고 전술원잠은 함대함 미사일이 장착되는데 미사일의 소형화에 실패하면서 잠수함의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전략원잠인 타이푼급은 무려 최대 배수량인 4만 톤급의 만재 배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델타급은 미사일 때문에 잠수함의 등이 튀어나온 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잠수함들의 단점으로 꼽혔던 타이푼급의 막대한 운용비와 델타급의 작은 함체로 인해서 추진한 것이 러시아의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현재 신형 원잠이 개발되어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야센급 공격원잠과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초도함이 진수되어 이미 취역한 상태이고
차세대 전술원잠인 하바로스크급은 세부 설계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공격원잠 야센급, 차세대 전략원잠 보레이급, 차세대 전술원잠 하바로스크급이 개발 중입니다. 또한 하바로스크급은 전략원잠 보레이급의 개량형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우연히 계획이 노출되었는데요. 핵추진 어뢰가 장착이 예정되어 세상에 없던 전무후무한 대함 공격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 사정거리만 무려 1만 킬로미터이고 현존하는 조기경보 체계로는 감지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차세대 통합원잠인 허스키급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2030년 진수를 목표로 현재 개념 설계 진행 중인데요. 5세대 잠수함으로서 SLBM 순항미사일 공격형 잠수함의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원잠들 모두 러시아의 경제 사정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될지 혹은 취소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수상함에 비해 잠수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에게 해상 패권을 쉽게 넘겨줄 생각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잠수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한국의 해상 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화된 잠수함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영해를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략무기 잠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